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그렇게 세운다면 앞으로 정통성 시비를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이 있을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남산에서도 안 되고 영산에서도 안 되고 저 지방에서도 안 돼요. 바로 그 자리,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분.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초인적인 리더십이 없었으면 또 그분이 깔아놓은 농기계획이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한국공명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박정희의 성공은 없었어요. 박정희의 성공은 이승만의 기생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승만 동상을 만들고 광장이름도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이승만 광장이 되겠죠. 이승만 광장. 김포공항이 아니라 박정희공항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교육 장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걸 딱 만들어 놓으면은 손자들이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저기 서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고 그러면은 아,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잘못한다. 저분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공짜로 누리고 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설명이. 돈도 보다가 보면은 이승만이 누구세요? 하고 묻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교과서가 돈의 도안과 이 동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앞으로 할 부분이죠. 두 번째는 한자 문제죠. 한자를 써야 됩니다. 한글 전용을 하는 바람에 좌익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좌익이 득세하는 그 문화적 풍토를 만든 것이 한글 전용입니다. 한글 전용은 그것은 한국어를 파괴를 해야 됩니다. 한글 전용하면 그게 독립운동 아니냐, 민족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죠. 무식이죠. 아니, 한글은 문자지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에요. 한글은 발음 보호입니다. 발음 보호. 한글 언어는 그 자체로 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한국어는 70%의 한자어와 30%의 한글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는 한자로 써야 됩니다. 일본식으로. 한글어는 한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70%의 한자어까지 한글로 해버리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뒤죽박죽 된다는 건 뭐냐? 정확한 문자 생활되지 않는다. 한글 전용으로 된 책을 읽을 수가 없다. 소설만은 읽을 수 있지만 한글 전용으로 쓰여진 학술서적, 역사서적 못 읽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 민족의 정신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바로 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좌파들의 선동이 들어와가지고 좌파들이 한글 전용을 확산시키고 한글 전용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무식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좌익은 뭐죠? 좌익은 흔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는 무산자는 뜻이죠. 무산자는 무식자입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린 건 황교안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무산자는 무식자다. 따라서 통치를 하려니까 무식하니까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 또 무산자, 무식자, 사람들을 무식 상태로 둬야 된다. 사람이 무식해지면 안 된다. 무식해지지 않으려면 정보를 잘하면 된다. 독서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북한이 문을 꽁꽁 닫고 무식 상태로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을 우상지배체제라고 하지만 그 말은 북한 주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든 말입니다. 즉 문을 꽁꽁 닫아 놓으면 김일성이 인정이니까 위대한 인물이고 북한이 지상 나라이고 남한은 거지 국가고 미국은 파트너 세력이다.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식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남한은 한글 전용을 통해서 무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식. 얼마나 무식하느냐 하는 것은 무례, 무식, 무법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무법하면은 무례하고 이게 그래서 다시 한글 전통을 발표해가지고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가장 우수한 한자와 표의 문자로서의 한자와 표 문자의 한글을 같이 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우리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이 교양 있는 사람, 역사를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런 비극이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라고 인식 안 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인데 일본 초등학생은 경주 부여에 와가지고 한자가 많이 섞여있는 그 설명문을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학생은 읽어서도 꼭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 사람이 모른다. 과거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모르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될 겁니까? 과거를 모르면 집에 끌려가지고 며느리를 보고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다 망가질 거니까.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애국심 교육, 이런 애국 활동 플러스 한자, 한글, 본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장이 좀 정신으로 사람이 다 치매는 것을 좀 많이 봐요. 그건 한국 여기서 내가 볼 때 치매도 아니고 침공이라는 모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드릴 필요 없이 다 여기 문제는 제가 다 똑똑한 부분인데 다 아시는 부분을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린다면은 이회창 씨가 2001년에 낙선한 것이 노무현이가 들고 나온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이 공약 때문에 충청남도 충청북도표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낙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회창 씨는 신행정 수도 건설은 수도 이전을 사기를 쳐가지고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왕국으로 가는 거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각 신행정 수도라고 했는데 가만 내용을 보니까 수도가 완전히 수도가 옮깁니다. 청와대 옮기고 대법원 옮기고 국회 옮기고 행정기관 다 옮기는데 그렇다면 천도라고 해야지 왜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이거 사기다. 이것은 헌법 개정하지 않으면 위험 관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노정권이 거기서 단임을 했으면은 이렇게 개를 안 끼쳤을 텐데 또 의사들이 단임할 사람들이니까 좌익들은 절대 단임을 없어요. 또 다른 필요가 없어가지고 수도 분할이라는 아이디를 내가지고 행정관을 끌어옮기는 걸 한 달 단위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표를 의식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줬습니다. 수도 분할이 되었습니다. 어디 보면 천도보다 더 나쁘죠. 그럼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앞으로 장관들은 전부 다 서울에 출장도 하나 두고 서울에 반 있고 저 세종시에 가서 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찾으면서 하루에 2-3시간, 4-3시간씩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 장관만 온 겁니까? 장관이 이동하면 국장들은 안 따라갑니까? 그러면 세종시에 누구 하는 사람 누구냐?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면은 아이고 그 국장님 안 계신데 다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기능을 많이 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거 좁은 나라인데 여기에 무슨 수도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고 하면은 사령탑이 분할이 돼가지고 이게 국가 분열 상태로 그런데 거기에 개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 이회창 씨다. 이런 기가 막힌 인간 비극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간 비극입니다. 이회창 씨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당신은 표가 생각이라고 하지만 당신 입으로 망국적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그것을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망국이 된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해결은 그럼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총리 내정자도 거기에 대해서 소신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국운동은 뭐냐? 애국운동은 이명박 지지 운동이 애국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계층을 지지하는 건 그거는 애국운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의
나라의 공통된 이익, 국가이익이죠. 국가이익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은 대한민국과 국가이익과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팬클럽이 아닙니다. 팬클럽. 그렇다면은 이회창 지지 충청도 사람이 욕을 떠나가지고 애국운동이라고 하면 애국단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 세종시 거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들고 있는 사이에 이거 성공시키면 앞으로 다른 일도 아주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